네, 추석 연휴 이후에 주도 섹터에 대한 또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저희가 딱 연휴 직전에 만나 뵙고 전략을 세워봤었는데 이제 우리 쉬는 동안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50bp 인하했잖아요. 네.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네. 외국인은 왜 안 돌아오는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반도체 겨울을 언급했다지만 오늘 또 삼전 닉스가 굉장히 또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먼저 반도체 급락 여파 속에서 증시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일부 2차 전지 쪽은 또 해리스 당선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네. 반도체 이야기를 드릴 때 네. 외국인 수급이 결국에는 좀 돌아줘야 맞아요.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을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네. 1조 넘게 아까 팔고 맞아요. 있는데 지수가 지금 네. 코스피가 보합권까지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네. 플러스도 약간 내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오늘 매도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금 집중이 돼 있는 네. 거지 다른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지수가 좀 힘을 내고 있고 네. 특히 하이닉스도 앵커님 말씀대로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다가 맞아요. 지금 마이너스 꽤나 6% 올라왔어요. 네. 아래 꼬리를 길게 네, 지금 달고 네.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도 지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만들어진 음봉을 잘 넘어서면요. 네. 그리고 지난 연휴 직전과 오늘 사이에 시가가 오늘 아침 시가에 갭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 갭을 좀 메우는 그런 그림이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지면 오히려 모건 스탠리의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네, 네. 뭐 낙폭 과대의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멈춰줘야 되는데 그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 제일 궁금했었는데 먼저 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수만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연준 금리 인하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종목들 섹터 그렇죠. 강하거든요. 네네. 이 삼전 닉스에 대한 또 시각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본 질문으로 돌아가서 2차 전지 쪽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지난 연휴 직전에 보면 우리 해리스 관련된 네. 토론에서 이제 좀 잘하면서 네. 관련된 테마가 좀 강했거든요. 오늘도 보면 친환경 섹터가 선방을 좀 하고 네.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출발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괜찮았는데 사실은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이 좀 축소되거나 마이너스로 지금 네.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먼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위에 있는 이 검은색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지율 격차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바닥에서 일단은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좀 저점을 잡아주지 않겠냐, 네네. 적어도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우리가 쉬는 사이에 해외에서는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벤츠에서 많은 인도의 이제 소비자들이 있죠. 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첫 고급차로 전기차를 선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을 앞으로 대체할 시장을 인도로 지금 많이 보고 네. 계시거든요. 인도가 워낙 인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산업이 커지면서. 근데 여기에서 표가 좀 복잡하죠? 네. 제일 위에 오른쪽 노란색에 있는 경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용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승용차의 침투율이 얼마 되는가인데 올 상반기가 2%네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인도의 전기차, 승용차의 침투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네. 보통 우리가 이 침투율로 주도 테마가 강하게 움직일 때는 10%에서 20% 그 사이에 네. 이제 올라갈 때까지가 주가가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사실 2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그런 흐름이 네. 나타나는데 지금 아직 10%도 도달 안 했기 때문에 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꾸준히 네. 그래도 늘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아까 2%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장기적인 전망은 제일 위에 있는 이 숫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 정도, 여기 30이라고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30% 전기차 판매가 앞으로 인도 정부의 목표치거든요. 네. 그럼 지금 갈 길이 멀었어요. 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인도의 전기차 성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좀 시가총이 큰 종목 중에서는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같은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지금 최근 1개월 동안의 이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는 30% 강세, 이 BM과 에코프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네. 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2023년 7월 26일 이후로 대시세가 나고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지금 잠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좀 팔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네.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는 작년 연말 정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올 때 매물 부담도 좀 덜하지 않나라는 수급적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가 어떤 영역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을 잘 알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간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네. 원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 전구체라는 부분을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구체를 만들고요, 이거를 리튬하고 다시 이렇게 섞으면 양극할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에코프로 머티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을 해외에서 대부분 이제 많은 비중을 네네.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배터리 원재료 원가에서 꽤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죠, 그죠?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물론 지금은 전기차 캐즘 현상이라서 수요가 약간은 주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이렇게 증가할 전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대부분의 그 생산 지역을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좀 줄여야 되는 숙제를 네. 안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로 갈수록 점점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는 광물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맞아요. 미국 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체 생산 능력과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상위에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에코프로 머티가 여기 있고요. 또 한 기업이 보이는데 에코인 드림이라는 회사가 네.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 아마 캐파를 계속 늘려가는 그런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고체 자금률은 203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이제 올라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속도를 계속 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숫자가 안 나오고, 특히 네. 2차 전지 요즘 캐즘이잖아요. 어렵죠. 네. 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도 2분기 적자고요. 에코앤드림도 겨우 지금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네. 분명히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2차 전지 해리스 관련된 모멘텀과 수급적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에코앤드림은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시가총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한다면 같은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이 작은 기업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이 전구체 생산 캐파에 신규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공시를 하고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한동안 꽤 올랐다가 지금은 좀 반납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뭐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가 앞으로 새만금 군산공장에서 3만 톤 이제 준공이 되고 내년도에는 캐파가 더 커지면 네. 확실히 숫자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투신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구간을 잘 지켜내고 버텨준다라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전구체 관련주로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드림은 좀 같이 좀 볼만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IT 투톱이 좀 쉬어갈 때 우리가 다른 쪽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에서 2차 전지도 볼만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영역에서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수급까지 봤을 때 에코앤드림, 에코 머티리얼즈 약간 또 좋게 봐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아무래도 주도주 역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제약바이오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오늘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알테오젠 등등의 종목들 잘 갑니다. 네네네.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있어 보이는데 종목을 잘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유일한 제가 봤을 때 약점은 네. 단기적으로 지금 좀 이제 올랐다.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번에 할 거라고 알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른 게 아니라 이미 꾸준히 오르고 그쵸. 있었고 네. 오늘 슈팅이 지금 나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좀 접근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큰 그림에서 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지금은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금리와 바이오 ETF의 관계를 보시면 앞으로 이 그림은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 바이오 ETF 힘들었습니다. 네. 그럼 내려오는 구간에서 좋았죠.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하의 첫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오 ETF한테 환경은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50bp 인하를 했습니다. 그죠?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M&A라든지 기술 인수,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건수들이 좀 활발하게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바이오테크 입장에서는 기술을 똘똘한 기술을 빨리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구간에서 좋은 흐름이 아마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 구간에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숫자가 있는 바이오주입니다. 그죠? 네.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가 보시면 올해 그리고 25년, 26년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계속 증익이 되는 그렇네요. 네, 네.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외에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 이렇게 숫자가 앞으로 나올 대표적인 후보군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시죠. 원래 1조 3천억, 그 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증가율로 따지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YOY 증가율보다 SK 바이오팜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일단은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이제 한 35배 정도에 와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데 SK 바이오팜은 아직 20배 중반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올라가는 이제 신고가 종목의 대장주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같이 숫자가 나오는데 성장률이 좀 더 큰데 매력적인.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SK 바이오팜을 살 것인가, 요거를 이제 선택을 좀 그렇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관 투자가들은 최근에 갑자기 많이 오르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안 차익 실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의 이 신고가를 SK 바이오팜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럼 상대적으로 좀 오늘 안 움직인 SK 바이오팜을 조정 구간에서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제약 바이오가 모멘텀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잘 가는 건 알겠는데 가격적으로 또 부담도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150만 원, 그 이상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실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100만 원대 사기에는 좀 부담도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총 상위단 안에 좀 비슷하게 뭔가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가격적인 매력도 그렇죠. 있고 외국인들 최근에 사고 있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력기기 쪽이거든요.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 40조 원 규모의 또 뭔가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이런 AI 관련한 펀드에 인프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오늘 반응이 좋아요. 네. K전력기기 쪽이요. 안 그래도 좋은 섹터였는데 호재가 최근에 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네.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렸었죠. 네. 그 ETF가 오늘 거의 한 7%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다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갈 거냐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더라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풍력이 오늘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가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전기를 만들면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 같은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성장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좀 주신다면 아직까지 뭐 낙폭이 좀 큰 종목들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룸은 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인데
다만 지난주 추석 연휴 전부터 이미 바닥에서 깨어 올랐던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규로 여기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숨고르기 하거나 네. 조정을 좀 줄 때 조정을, 오히려 네. 그럴 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처럼 이렇게 또 10% 가깝게 올라가는 네. 구간에서 따라잡으면 단기적으로 또 물릴 수 있거든요. 네, 네. 그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신재생 움직일 때는 같이 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움직임과 함께 또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오늘처럼 너무 올라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크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